조던 1으로 치면은 스캇과도 비슷한 일상적인 측면에서도 맥스 쿠셔닝인 것 치고는 안정성도 괜찮았습니다. 가격이 너무 싸게 유통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의 가품 의심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신발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새해부터 또 이렇게 신선도 높은 신발 리뷰를 하고 있는 문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올 한 해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다양하고 이쁘고 착각감 좋은 신발 또 이렇게 찾아보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영상을 올리기 전에 지난주쯤인가 언박싱 영상을 올렸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많이 뜨거웠더라고요. 그 신발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신발은 진짜 현재 많은 러너분들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모델입니다. 조던 1으로 치면은 스캇과도 비슷한 약간 상징성이 아주 높은 그러한 신발 에디션인데, 저는 당연하게도 이번에 너무나도 구하기 힘들 줄 알았는데 웬걸? 가격이 너무 싸게 유통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개 사이트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했지만 사람들 반응을 보니까 이게 너무 싸기 때문에 가품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이 신발 이번 시간에는 과연 가품일지 아니지, 그리고 카보나인데 일상에서도 좀 신을만 하는지 그러한 점을 중점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발을 꺼내기 전에 제가 멤버십을 하고 있습니다. 멤버십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도움이 되는 핫딜들 정보 조금씩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은 약간 가입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까지 마저 부탁드리면서 이 신발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나이키 줌플라이 6 엘리우드 킵초게입니다. 나이키 줌플라이 6 엘리우드 킵초게입니다. 최근 러닝화도 약간 패셔너들로 많이 신고 계시기 때문에 저번 같은 경우에는 온러닝과 파프 콜라보를 가지고 나와서 보여드렸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의 러닝화를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뭐 어쨌든 디테일이나 뭐 착화감 그런 거 다루는 거는 똑같을 테니까 한번 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신발에 대한 배경 정보를 알아보실까요? 근데 뭐 나이키는 굳이 제가 알아볼 필요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고요. 이 줌플라이 러닝화 시리즈에 대한 간단한 배경 정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라톤 역사에서 두각을 나타낸 선수로 2시간 이내에 마라톤을 완주한 첫 번째 사람으로 유명한 킵초게. 나이키는 이 킵초게와 함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러닝화를 만들고자 브레이킹2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전문 레이싱화인 줌 베이퍼 플라이와 기술을 좀 더 대중화하여 훈련과 가벼운 레이스를 위한 줌 플라이가 탄생하였고, 이후 2시간의 벽을 깬 치트키 아이템인 줌 알파 플라이는 2019년에 선보였습니다. 이 세 가지 모델은 현재까지도 각자 용도의 차이점을 유지한 채 매년 발전하는 모델들이 나오고 있고, 그 중에 오늘 제가 이렇게 가지고 나온 줌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6까지 나왔습니다. 줌플라이 6는 러너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발된 하이브리드 러닝화로 일상적인 훈련부터 레이스까지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디테일 보시겠습니다. 바깥쪽 옆모습, 앞모습, 안쪽 옆모습, 윗모습, 뒷모습, 밑창. 줌플라이 6 킵초게 한번 디테일 살펴보시겠습니다. 정말 딱 러닝화다운 모습입니다. 발에 그 굴곡 모양에 착 붙게끔 곡선적인 쉐입이 얇게 빠져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발가락 쪽은 둥근 모양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두꺼운 밑창을 통해 확실히 러닝화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인 디자인은 아주 스포티하지만 영역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느껴집니다. 거기에 밑창도 막 색이 나뉘어서 휘황찬란하지 않고 이렇게 쭉 통일되어 있으면서 그라데이션이 살짝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러닝화의 그 화려함보다는 생각보다 무난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가피는 2종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겉에 이렇게 얇고 투명하지만 광택감 있는 나일론 소재가 감싸고 있고, 그 안으로 이렇게 구멍이 큼직큼직해서 통기성이 좋은 메쉬가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투명하지 않고 이렇게 라인을 또렷하게 나타내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우 탄탄한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 포인트를 또 보시면은 여기에 거대한 나이키 스우시 로고와 안쪽에 작은 나이키 스우시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킵초게 에디션의 시그니처 멘트가
이렇게 양옆으로 다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에 리플렉티브 소재가 이렇게 쬐끄맣게 들어가 있습니다. 납작한 끈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끝에는 초록색 에글릿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이쁘더라고요. 혀는 가피 메쉬랑 동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얇게 되어 있지만 중간 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음과 동시에 어느 정도의 충전재가 들어가 있어서 쿠션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혀의 윗부분에는 이렇게 또 폰트와 함께 나이키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피부와 접촉되는 부분부터 여기 이렇게 안쪽까지는 극세사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와 닿는 그런 충격을 최소한으로 해놨습니다. 신발의 입구는 발을 잘 잡아주기 위해 쿠션이 아주 빵빵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라인도 보시면은 복숭아뼈부터 해가지고 아킬레스건까지 최대한 이 데미지를 줄이기 위한 모습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발 입구의 내부 안감은 탄탄한 면 소재로 되어 있는 와중에 이렇게 가피 안쪽을 만져보면은 메쉬만 그대로 사용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통기성이나 신축성이 매우 좋은 그런 신발입니다. 인솔은 제가 떼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몇 번 신어가지고 접착이 되어서 떼일 수가 없네요. 그냥 얇으면서 오솔라이트 같은 소재로 되어 있답니다. 맥스 쿠셔닝하답게 매우 두꺼운 중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높으니까 어느 정도의 안정감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아래쪽에 보시면은 넓게 퍼진 모습을 보실 수 있죠. 나이키 러닝화에 쓰이는 폼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가형인 SR02 폼과 고가형인 줌 X 폼이 쓰였죠. 둘 다 당연히 경량성과 반발력이 매우 뛰어나며 SR02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떨어지지만 조금 더 안정적인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폼들 사이에 보시면은 이렇게 라인이 하나 보입니다. 이게 바로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신발 전 바닥에는 카본 플레이트가 얇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델은 카본이 유연한 편이기에 조금 더 부담이 적은 편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런 정보를 보고 제가 한번 손으로 해봤는데 잘 휘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엄청 단단합니다. 대신 이렇게 좌우로는 어느 정도 탄탄한 느낌으로 이렇게 유연하게 움직인답니다. 바닥의 모양은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앞발과 뒷발을 효율적인 면적으로만 적재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중간은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이 가운데 보시면은 카본 플레이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뒷발에서는 대략 4cm에 가까운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발에서는 3cm에 가까운 높이로 대략의 힐드랍은 1cm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게는 두꺼운 중창에 비해 정말 경량성이 매우 잘 되었는지 엄청나게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줌플라이 6 착화감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일리 신발을 신는 저에게는 이 신발의 리뷰는 살짝 런닝적인 측면은 다소 약한 내용일 테니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가장 먼저 이 신발은 제가 신었던 몇몇 런닝화들과 다르게 정말 편하게 신고 벗을 수가 있었습니다. 혀가 잘 말려 들어가지도 않고 뒷발목의 이 굴곡에 의해서 끈이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맨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잘 신겨집니다. 당연하게도 본격적인 러닝을 하려면 꽉 묶어서 이렇게는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본인에게 가볍게 편한 강도로 묶었을 때는 이 부분이 체감이 되실 겁니다. 처음 딱 신었을 때는 진짜 발의 전면에 착 달라붙는 것이 역시나 전문 러닝화답게 일체감이 매우 뛰어남을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딱 달라붙어 가지고 답답한 것이 아닌 가피의 신축성이 적절하게 늘어나기에 매우 쾌적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발가락이 위치한 공간들이 널찍하네요. 사이즈를 하나 낮췄어도 신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널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각도의 움직임이든 신발이 발목 부분에 피부와 접촉하는 감촉도 거의 없는 와중에 이 뒤쪽 아킬레스 부분의 굴곡에 의해서 달릴 때도 이렇게 쉽게 까진다던가 데미지가 올 것 같진 않습니다. 발가 닿는 신발 바닥 부분은 적당히 범용적인 아치가 잡혀 있습니다. 또한 무게가 실렸을 때 인솔이 두껍지 않기에 오히려 변형이 적고 단단한 바닥면이라 느껴졌지만 중창과 밑창의 탄성 높은 푹신함이 느껴지면서
통통거리는 감촉이 바로 따라옵니다. 특히 뒷발을 밀어주는 힘이 강하지만 앞발에서도 적당히 밑창에 뛰어난 탄성이 느껴지기에 전반적으로 정말 러닝하기 좋은 신발이구나 느꼈습니다. 밑창은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는 형태이기에 좌우 안정성도 밑창이 이렇게 높은 것 치고는 꽤나 좋은 안정감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지만 이게 특이하게도 생각보다 앞뒤 안정성도 꽤나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래도 어디로든 즉각 칠 수 있게 되어 있는 이 탄성 때문에 지속적인 균형을 찾기 위한 노력은 필요할 것 같지만요. 그래서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카보나라기에 어느 정도 겁은 먹었지만 실제로 저 같은 일반인에겐 크게 느껴지지 않았고, 런닝적인 측면에서야 워낙에 뛰어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고, 하이엔드급 런닝화와 달리 일상적인 측면에서도 맥스 쿠셔닝인 것 치고는 안정성도 괜찮았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생각보다 이게 데일리로서도 신을만 하다고 느껴지긴 했습니다. 물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올데이로 신는다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일상에서 쓰기엔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결국은 전문 런닝화이기에 일상 운동화에 비하면 알게 모르게 신체에 부담이 많이 올 것입니다. 짧은 데일리와 함께 런닝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딱 좋은 착화감의 그런 신발이라고 봅니다. 저의 맨발을 자로 쟀을 때 왼발은 235, 오른발은 238,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정 사이즈, 핏하게 신는 그 사이즈는 245고요.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250 반업이 되어 있습니다. 나이키 신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발볼이 또 좁게 나오기도 하면서, 거기다 이 신발 같은 경우에 러닝화잖아요. 러닝화는 더 좁겠지 하는 마음에 반업을 해서 주문을 해봐가지고 이렇게 신어봤습니다. 신었을 땐 어떤 느낌이었냐? 생각보다 잘 맞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널널한 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 사이즈로 신으면 오히려 더 베스트한 핏이 나오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발은 남자 칼발이나 어느 정도 발볼이 일반적이신 분들에게는 타이트하게 정 사이즈 추천드릴 것 같고요. 발볼이 좀 있으신 분들에게는 반업까지 추천드리겠습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웬만한 분들은 정 사이즈로 추천을 드리겠으나, 이 모델을 제외한 일반 모델들 보시면은 우먼즈 모델도 있으니까 그런 쪽도 어느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플라이 6 엘리우드 킵촉에 대한 특징 요약 한번 빠르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러닝화답게 색감이나 디자인이 아주 화려하고 내가 러닝화다 라는 존재감을 뿜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러닝화들 치고는 생각보다 캐주얼하게 신을 수 있는 운동화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물론 코디 같은 경우에는 스포티한 느낌으로서 조금은 한정적이긴 할 겁니다. 슈퍼 트레이너 하이브리드한 아무튼 수식어가 좀 많이 붙어있긴 한데, 맥스 쿠셔닝인 것 치고는 이렇게 가만히 서 있을 때 중립성도 어느 정도 괜찮았고 안정성도 꽤나 나쁘지 않았습니다. 편하다고 해가지고 일상에서 막 신다가는 신체에 무리가 갈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가벼운 데일리와 주 목적인 러닝에서 주로 사용하실 분들에게 아주 좋은 착화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준플라이 6 같은 경우에는 이 색상 외에도 다양한 색상들 많으니까, 거기다가 가격도 정말 괜찮으니까 찾아서 고르는 맛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리테일가는 22만원에 가까운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중개 사이트에서는 10만원대 중후반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의 가품 의심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먼저 각 국가마다 유행하는 신발에 따른 시세 차익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러닝 붐이 이렇게 일어나 있으니까 가격이 조금 비싼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오는 시세 차익을 노린 그런 매매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 가장 큰 영향으로서는 최근에 중국에서의 그 광분절, 가장 큰 축제죠. 그때 나이키 공식 유통사에서 이 신발을 아주 싼 가격에 엄청나게 대량으로 풀었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 내에서 나이키 공식 정품이 아주 싸게 풀렸기 때문에 한국으로 대량 유통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에서 넘어온 물건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가품인 걱정은 살짝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물론 그렇더라도 요즘 워낙에 가품을 잘 만들어가지고 일반인으로서는 거의 알아보기 힘들죠. 어느 곳이든 이 검수에 대한 이슈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구매자들에게는 구매에 대한 환경이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정품, 진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공홈에서 사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뭐 그 외에 싸게 올라온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거 어느 정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슈퍼 트레이닝 하이브리드 러닝 와인 준플라 6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디자인이나 착화감 둘 다 매우 만족스러운 킵초게 에디션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해드리는 것도 있고요. 일상화적인 측면의 착화감도 너무 괜찮았기 때문에 이거 러닝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러닝을 하시는 분들 정말 강추드릴 것 같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이 신발은 아마 러닝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신는 순간 러닝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신발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강추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발 영상 뒤로 가시기 전에 멤버십 꼭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신발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뿅!